네, 안녕하세요. 범드로이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코틀린 인텔리제이를 설치하는 법을 배웠고, 인텔리제이 기능 중에서 그 레플이라는 기능을 써서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LN, 이거는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였는데 헬로 코틀린 하고, 이제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엔터, 윈도우는 컨트롤 엔터를 쳤을 때 이제 그 구문 단위로 실행되는 이 코틀린 레플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워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함수나 클래스 만드는 거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코틀린 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이거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때 실제 코드를 만들면서 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코틀린 베이직이라고 해서 그 코틀린의 아주 기초적인 거, 예를 들면 변수 타입엔 뭐가 있고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고, 그리고 뭐 조건문, 특정 상황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고 조건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널러블과 논널러블한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변수를 저장할 때 이 변수의 값이 항상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의 의미라고 일단 어려우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때 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설명할 때. 그리고 이제 하나의 변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어레이나 리스트나, 그리고 그런 어레이 리스트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틀린에서를 배워볼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산자랑 타입인데요.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그 언어에서 이제 사용하는 타입을 배우는 게 첫 번째예요. 코틀린도 이제 다른 언어처럼 인티저, 정수형, 롱 타입, 더블 타입, 플롯 타입 있거든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트랑 롱은 정수 타입이에요. 정수. 그리고 더블이랑 플롯은 그 소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쇼트라든지 바이트라는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실제 제가 개발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대부분 쓰는 거는 이 4개 정도로 한정이 되고, 이 중에서도 이제 인트랑 더블도 잘 안 쓰는데 인트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그대로 따라 쳐보면 돼요. 이거 하시면서 꼭 같이 래플로 따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을 치면은 래플에서 이 1 플러스 1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요. 1 플러스 1은 이제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2예요. 1은 이렇게 숫자를 쓰면은 얘는 정수가 돼요. 뒤에 L을 붙이면 얘는 롱 타입이 됩니다. 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53-3, 얘 뭐가 될까요? 네, 50이 됩니다. 얘도 인트죠. 그리고 50 나누기 10, 얘는 5겠죠. 5도 인트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1.0 나누기 2.0, 얘는 뭐가 될까요? 지금 점 0을 붙여서 얘는 더블 타입이 된 거예요. 소수점 타입인데 소수점 더블 타입 나누기 더블 타입, 얘는 0.5가 되고 얘도 더블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더블 타입 곱하기 더블 타입 2.0 곱하기 3.5, 7이죠. 7은 정수일 것 같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는 더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소수점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연산 사이에 그 결과는 소수점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블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2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 나누기 2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0.5잖아요. 실제 저희가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근데 얘를 해보면 인트가 나와요. 왜 그러냐? 인트 나누기 인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트 연산자 인트는 결과도 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0.5지만 0으로 나온 거고, 얘를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나오게 하려면 이제 더블을 섞어줘야 돼요. 인트 나누기 더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가 더블로 나오게 바꿔줘야 됩니다.
뭐 이 정도 특이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서로 혼합된 타입의 숫자 연산을 할 때 6 곱하기 50, 이거는 이제 인트 곱하기 인트죠. 뭐가 되겠어요? 300 인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6.0 더블 곱하기 더블, 얘는 같은 값이지만 결과는 300.0이라는 더블로 나와요. 그리고 더블 곱하기 인트, 얘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네, 말씀하신 대로 300.0이 돼요.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과 이제 인트 정도만 주로 쓰니까 이 정도 데이터 타입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언어랑 다르게 코틀린에서는 이런 숫자 타입에서 함수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마치 얘가 하나의 그 객체처럼 동작이 될 수 있는 건데, 객체란 단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 뒷부분 가서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라는 것에 이제 times라는 함수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times 3을 하면 얘는 인티저 6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렇게 2 곱하기 3이라고 많이 써요. 플러스도 있고 디바이드 나누기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다양한 타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트랑 롱이랑 더블이랑 뭐 플롯이랑 쇼트 뭐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바이트라든지 그런 그 타입 간의 변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코틀린에서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인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여기 변수 선언하는 게 처음 나왔네요. 그 value VAL을 통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할 수 있고, i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콜론을 붙여서 이 변수가 어떤 그 타입만 받을 거야, 어떤 타입을 저장할 변수야 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제 int라는 타입을 받게 된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6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i에는 6이란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b1이라는 변수를 또 선언하는데, i.to를 치면은 to byte, to char, to double, to float, to int 이런 식으로 다른 그 i가 뭐였죠? 아까 int였죠? int에서 다른 숫자 타입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b1에다가 이제 그 6이란 값을 롱 타입으로 변환을 하면 b1을 봤을 때 b1은 이제 롱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이 아래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쳐볼게요. 이제 바이트라는 타입의 b2라는 변수인데, 이는 타입은 바이트고 1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이제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b2를 println으로 찍어보면 1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줄인데, i1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타입은 뭐죠? 타입은 int고 여기다가 b2를 넣었대요. 그럼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i1이란 변수에 b2니까 1이란 값이 들어가서 i1은 1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을 절대 넣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b2는 이제 바이트 타입이고 i1은 int 타입이기 때문에 이 b2를 어떻게든 int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배웠던 to int를 써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안 쓰고 그냥 b2를 넣으면은 이런 에러가 뜹니다. int라는 값이 와야 되는데 이제 뭐 바이트가 왔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뒤에 내용도 똑같아요. 스트링 타입으로, 스트링은 아직 안 배웠지만 스트링은 문자열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된 i2 변수에 b2를 넣을 수 없겠죠. 다 넣을 수 없어요.
얘를 하게 하려면 이제 to int, to string, to double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지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을 맞춰서 대입을 해주는 게 코틀린에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건 별거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이라는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읽기 쉽게 이렇게 언더바를 숫자 사이에 넣어도 똑같은 값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println 1million을 치면 100만이란 값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 뒤에 L을 붙이면 롱타입인데 롱타입에서도 이렇게 언더바를 써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16진수 값을 넣을 때도 언더바를 쓸 수 있고, 바이트를 넣을 때도 언더바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6진수나 바이트는 사실 많이 안 써보고 이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써봤던 것 같아요. 이거 정도는 쓸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할 때, 아까 i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제 int라고 하고 6을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고 i는 6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이 오른쪽 값이 명확하게 int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입을 따로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정석으로 쓰려면 이렇게 int를 써도 된다. 근데 안 써도 상관없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변수 선언하는 법을 배워요. 베리어블 타입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까 이 변수 선언하는 걸 배웠을 때는 value 타입이었어요. VAL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얘랑 이제 VAR로 선언하는 거 두 개의 차이를 배워볼 겁니다. VAR PC라는 변수에 이제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죠? int 형태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PC에다가 2라는 값을 다시 넣어요. 그럼 PC에 처음에 1이 저장돼 있다가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2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여기서 한번 println PC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2라는 값이 잘 출력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value라는 VAL을 써서 아쿠아리움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얘도 int 타입이에요. 1을 넣었어요. 이 아쿠아리움에 그리고 2를 대입해 줍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println 아쿠아리움을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2가 나와야 될 걸 예상을 하겠지만 바로 에러가 나요. 무슨 에러가 나냐면 이 value는 재할당될 수 없대요. 이게 value와 variable의 차이인데요. value는 한번 할당되면은 이제 재할당할 수가 없어요. 1로 처음에 선언을 했죠. 그럼 이 아쿠아리움은 계속 1인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값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코드를 짜시면서 이 변수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값이 바뀔 수 있는 애면은 이 variable 타입을 선언하면 되는 거고, 얘는 바뀔 일이 없어. 그러면 value 타입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value 타입으로 쓰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을 때 이 variable 쓰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제 값이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코드를 짜시면서 조금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 선언하는 법, 이 타입으로 선언하는 거는 아까 배웠죠? 이제 스트링만 배우면은 첫 번째 거 끝나네요. 양이 꽤 많죠? 빠르게 지루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링은
이제 저희가 숫자 타입을 배웠잖아요. 인트나 더블이라든지. 스트링은 문자열을 관리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나 그냥 선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name 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범드로이드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얘 타입은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name이라는 값을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죠? 범드로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스트링이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number of PC 그대로 쳐볼게요. 물고기의 숫자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number of plants 식물의 숫자에 12라는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을 만드는데요. I have number of PC 여기 달러 표시가 있어요. 달러 표시는 뭐냐면 스트링 안에서 그 선언된 변수를 값을 쓸 수 있어요. 이 달러를 쓰면. 그래서 I have number of PC 만약에 달러 표시를 안 쓰면 그냥 I have number of PC가 되는 거예요. 달러 표시를 쓰면 I have 5로 바뀐 다음에 이제 PC로 되는 거죠. 문자열이. 그리고 문자열끼리는 또 더하기 기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nd number of plants 끝이면은 제가 뭔가 잘못했나봐요. 뭐지? number of plant 스펠링이 틀렸대요. 네. 이러면 이 마지막 줄에 변수가 나오는데 얘는 스트링 타입이고 이 두 개가 이제 더해지면서 그리고 이 변수들이 바뀐 거죠. I have 5 PC and 12 plants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를 안 쓰고 그냥 이어서 쓰는 것이 보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열로 쓰고,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자바에서는 중간에 플러스를 해서 막 이어줘야 됐었는데 코틀린에서는 그냥 한 문자열 안에 이 달러 표시만 잘 넣어주면 이제 하나의 스트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줄인데 이렇게 많아졌을 때는 얘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다시 number of plants는 12. 이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문자열에서. 그래서 마지막 거 여기 있는 거 쳐보는 거예요. I have 두 개를 더할 때는 이 중괄호를 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달러 표시는 변수를 쓸 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변수 간에 하나 변수만 쓸 때는 달러를 하고 그냥 쓰면 되지만, 뭔가 이 안에서 복잡한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중괄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number of PC 더하기 number of plants 하고 PC and plants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개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값이 I have 17 PC and plan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타입이랑 연산자에 대한 설명의 전부예요. 어떠신가요? 제가 빠르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거를 졸지 않고 잘 따라오셨다면 이거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스탑을 하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합니다. 뭘 선언하냐면 애플이랑 그리고 오렌지라는 변수를 타입은 알아서 하신 다음에 선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3개를 찍는데
이렇게 나오게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이 33%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사과라는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얘는 타입이 뭐겠어요? int. 그리고 이제 1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라는 변수 선언할게요. 얘는 5를 넣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링 println으로 바로 해볼게요. println 나는 오늘 사과, 여기서 이제 사과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애플 개화. 이 애플 개화가 하나의 변수처럼 인식돼서 이렇게 구분선을 넣어줘야 돼요. 애플 개화 귤 오렌지. 개를 먹었다. 그쵸? 다음에 두 번째 줄 나는 오늘 과일 두 개를 더한 거죠. 애플 플러스 오렌지 개를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과는 내가 먹은 전체 과일의 몇 %이다. 이 수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애플 플러스 오렌지 그리고 사과를 먹은 거를 나눠줘야겠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나? %니까 이 0점이 빠져야겠네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올까요?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거 원래는 이 println이 한 줄 치는 건데 이게 레플이어서 그냥 연달아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넣은 변수가 잘 나왔죠. 6개 먹었다 했는데 마지막이 이제 0%가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러냐?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는 이 애플도 지금 정수죠. int 타입이고 애플 플러스 오렌지도 int 타입이에요. 이 int 나누기 int를 하면 결과가 int로 나오기 때문에 0 곱하기 1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기가 유효하게 하려면 이 둘 중 하나를 그 더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방향키 누르면 다시 쳐지거든요. 하나를 이제 더블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더블이 연산자에 꼈으니까 이 두 개의 결과값이 더블이 되고 이 곱하기 100도 더블 곱하기 100이 인트가 돼서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쳐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죠. 16.6% 33% 아니었네요. 16.6%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사과가 바뀌어 볼게요. 오렌지가 172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이 숫자들도 유동적으로 변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거 잠시 쉬었다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는 좀 짧아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문과 불린이라는 그 타입을 배울 거예요. 불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변수 타입입니다.
저희가 변수 타입으로 앞에서는 이제 숫자 타입 그리고 스트링 타입을 지금 배웠죠. 이 불린이란 타입을 이제 코틀린에서 어떻게 쓰는지 똑같아요. 사실 자바랑 다른 언어랑 똑같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써볼게요. 여기 있는 거. 이제 number of PC 물고기 수 50이라는 값을 대입했습니다. 얘는 이제 int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number of plants 식물의 수 23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변수를. 그리고 이제 조건문을 쓸 겁니다. 조건문은 if를 통해서 쓸 수 있어요. if 이제 number of PC가 number of plants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물고기가 식물보다 많은 경우에 println good ratio 좋은 비율이야. 그리고 else 아닌 경우는 println unhealthy ratio 이렇게 하게 됩니다. 출력해 볼까요? 그럼 지금 이 number of PC가 number of plants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아래로 안 가고 바로 여기서 이쪽 구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if문은 다른 언어랑 똑같아요. if 안에 이제 어떤 참 거짓을 나타내는 불린 타입의 값을 넣어주고 조건을 넣어주면 그게 참일 때는 if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고 아닐 때는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행됩니다. 저 number of PC가 이제 number of plants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이제 참 또는 거짓의 값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고 제가 뭘 잘못 썼나 봅니다. 또 플랜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체가 이제 참인 거예요. 참인 불린 타입으로 나오죠. 불린 타입을 이제 if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네, 불린 값으로 이제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PC는 50이고 if 안에 이번에 뭐가 들어가 있죠? PC in 1.100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불린 타입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변수가 이 안에 포함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란 값이 1이랑 100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true가 됩니다. 이게 자바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1보다 크고 그리고 100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쓰면 위랑 똑같은 그 구문입니다. 코틀린에서는 이제 in을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쳐보면 if pc in 1, 100 그리고 println pc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if 만족했을 때만 실행하고 싶으면은 else 구문을 안 써줘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포함되니까 이게 실행되고 50이란 값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 여기 보면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죠. 이런 경우에 이제 else if를 써주면 됩니다. 이거 그냥 써볼게요. 이거 보시면서 꼭 쳐보세요. 알겠죠? number of PC는 0 println empty tank 물고기가 없으면 비어있는 탱크겠죠? 그리고 number of PC가 40보다 작으면 got PC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 여기는 이제 어떤 조건이 오겠어요?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0도 아니고 40보다 작지도 않으니까 4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이 여기 다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that's a lot of fish 이렇게 됩니다. 치면은 지금 PC가 50이기 때문에 맞죠? 저희가 50으로 해놨죠. 50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if문에서 실행되지 않고 0이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0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행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else 구문으로 와서 이 문장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allowed of PC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혹시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자바에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자바에서 쓰는 거랑 똑같고, 근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좀 더 이제 가독성 좋게 when이라는 문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when절을 쓰면은 when 안에 이제 number of PC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number of PC에 대해서 조건문을 써주면 돼요. number of PC가 아까 0일 때 썼죠. empty tank라고. 그리고 이제 40보다 작을 때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in을 씁니다. 그래서 뭐 1보다 크거나 같고 39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위랑 똑같은 거를 한번 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println .pc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else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써도 제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when절을 이제 이 number of PC 말고 어떤 특정 상황에 한정해서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이 when절을 그냥 그 괄호를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number of PC에 한한 것이 아니니까 이 조건문도 저희가 number of PC에 맞게 바꿔주면 돼요. 그 불린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number of PC가 0일 때, 그리고 number of PC가 여기에 포함될 때,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when절을 보통 저는 코틀린 쓰면서는 뭐 단순한 거는 if를 쓰지만 이렇게 하나같이 쓸 땐 if를 쓰지만 좀 조건이 많아진다 그런 경우는 보통 when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끝났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사과랑 귤이란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귤을 더 많이 먹은 경우, 그리고 사과를 더 많이 먹은 경우, 귤과 사과를 똑같이 먹은 경우에 대해서 출력을 다르게 하는 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제가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볼게요. 일단 사과 한 개를 선언해야겠죠. 애플이란 타입이고 변수는 애플이고 타입은 int, 그리고 값은 1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오렌지 int 5개 넣어주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조건이 3개니까 저는 when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에 하나인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when에 이제 괄호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중괄호로 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귤을 더 많이 먹은 경우, 오렌지가 이제 애플보다 큰 경우, 이 경우겠죠? 이 경우에는 귤을 더 많이 먹어서 손이 노랗게 되었다. 두 번째, 그리고 사과를 더 많이 먹은 케이스, 애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과를 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나머지는 else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저 두 개를 제외한 케이스는 딱 한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else를 써도 사실 무방합니다. 귤과 사과를 똑같이 먹었다. 그래서 1,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1, 5에는 오렌지를 더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손이 노랗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 사과를 더 많이 먹은 케이스를 해볼게요. 사과를 더 많이 먹으면 사과를 더 많이 먹었다가 나오고, 똑같이 먹은 경우에 귤과 사과를 똑같이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완벽한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다들 이렇게 짜셨죠? 그래서 if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조건이 많을 때는 when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널러빌리티에서 배울 건데, 저는 잠시 물을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널러빌리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널러빌리티에 배우기 전에 널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널은 어떤 값도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하잖아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그 변수에 어떤 값도 아직 세팅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틀린에서는 이 변수가 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널을 허용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꼭 무조건 어떤 값이라든지 들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자바에서는 이런 걸 정의를 못했어요. 이 변수가 그래서 값이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값이 세팅이 안 된 건지 모르는 거죠. 세팅이 안 된 채로 그 변수를 쓰면은 프로그래밍에 오류가 납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많이 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버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틀린에서 강화를 한 게, 이 데이터가 너를 허용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너를 허용하지 않는 타입의 데이터인지를 이 물음표를 통해서 선언을 할 때 하면은 널러빌리티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냥 직접 쳐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베리어블 타입으로 락스라는 변수를 인트 타입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다 이제 널이란 값을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류가 나요. 왜냐면은 이 널이란 값이 논널 타입의 인트로, 논널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에는 널을 넣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인트라고 했잖아요. 이 인트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이게 이제 이 변수는 인트 형태인데 널이란 값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변수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락스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널이란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널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 변수 선언하려면 물음표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논널러블하게 선언을 하려면 이제 물음표를 빼고 써주면 돼요. 모든 타입이 다 그렇습니다. 스트링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라는 변수가 있고 스트링 타입입니다. 얘는 널을 허용하게 받고 싶어요. 그럼 널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에 물음표를 안 치고 널을 세팅했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널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를 일단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코드가 돌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버랑 통신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뭐 지연돼서 값이 세팅이 안 됐어요. 그 세팅이 안 됐을 때를 어떤 데이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이 안 된 상태거나 어떤 초기 상태로 그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널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리스트 배울 때 다시 언급될 부분이어서 넘어가고, 이 두 가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널이라는 타입이랑 널이 아닌 타입을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도 나온 거예요, 코틀린에서. 물음표 연산자랑 이 물음표 콜론, 엘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연산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쳐볼게요. PC푸드 트릿이 6이고, 이거는 뭐랑 똑같다 그랬죠? 인트 형태로 변수를 선언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6이고, if PC푸드 트릿가 널이 아니면 PC푸드
트릿은 PC푸드 트릿의 decrease. 이거는 이 앞에 변수에서 1뺀 값을 반환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널이 아니면은 이제 이런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이제 널인지 아닌지 그런 처리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걸 한번 봐볼게요. PC푸드 트리츠가 6이고 PC푸드 트리츠에 PC푸드 트리츠 물음표를 치면은, 물음표점을 치면은 얘가 널러블한, 그러니까 널이 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일 때 또 문제없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얘가 널이면은 이 값은 전체적으로 그냥 널이 돼요. 근데 얘가 널이 아니면은 여기서 가지고 이 뒤에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널인 타입이 될 수 있는 애고 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PC푸드 트릿을 여기서 찍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널이란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PC푸드 트릿에서 널이면은 이 뒤에 걸 무시해요. 널 물음표가 되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C푸드 트릿이 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가 널이 아니라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이라는 값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PC푸드 트릿이 3이란 값이기 때문에 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행되는 함수는 이렇게 물음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decrease 함수로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라는 거는 널일 때는 그냥 이 전체를 널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널이 아니면은 이 함수를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진짜 꼬이네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물음표 점을 치면은 그 호출하는 게 널일 경우는 그냥 너를 반환한다. 널이 아닌 경우는 그 함수를 실행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제를 풀어봐야죠. 이따가 예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연산자도 나와요. 이건 이제 엘비스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 아까 거 해볼까요? PC푸드 트리츠가 널이라는 값을 넣고 PC푸드 트릿에 1뺀 값, 그리고 이렇게 엘비스 연산자를 써서 0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연산자는 이 앞에 만약에 널이 왔다면 이 뒤에 있는 값으로 바꿀게,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앞에만 보면은 얘가 널이기 때문에 얘가 널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얘가 널이면은 그러면 이 뒤에 값을 쓸게 해서 얘가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3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앞에서 3이 있으니까 널이 아니니까 이 decrease 함수가 실행되는 거고, 얘가 2라는 값이 돼요. 2라는 값이 되니까 얘가 널이 아니니까 이 뒤에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엘비스 연산자.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널 포인트 익셉션을 나는 게 좋아.
그게 더 명확한 예외 처리 같아. 그렇게 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물음표 대신에 이 느낌표 두 개, 더블뱅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블뱅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PC푸드 트릿이 이제 널이란 값을 넣고 PC푸드 트릿에서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느낌표 두 개를 한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면 이 앞에가 사실 널이 가능한 애지만 그냥 널이어도 무시하고 함수로 호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익셉션이 나게 됩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논널러블한 타입은 어떻게 선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문제 가시죠. 사과에는 아무런 값을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사과에는 널이란 값을 넣어줬을 때 이제 이렇게 각각 먹은 개수랑 전체 먹은 개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 푸셨나요?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사과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일단 사과라는 변수를 선언할 거예요. 사과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제 널이란 값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귤은 5개 먹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5라는 값을 넣을게요. 그러면은 뭐 if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널이면 사과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그 각각 먹은 거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각각 먹은 거는 나는 오늘 사과 이제 여기 F를 써야 되는데 이 F를 그대로 쓰면은 여기 이제 널이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배운 엘비스 연산자를 쓰면 됩니다. 널일 경우 0으로 표시하고 개와 귤 개를 먹었다. 그리고 2개를 더할 때는 또 나는 오늘 과일 애플 더하기 오렌지인데 이 애플이 널이 될 수 있으니까 널일 때는 이렇게 엘비스 연산자를 써서 0을 해주고 괄호를 쳐줍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사과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구문이 실행된 거고 나는 오늘 사과 0개와 데이터가 없으니까 0으로 나오겠죠. 귤 5개를 먹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과일 5개를 먹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과에 5라는 값을 넣어 볼게요. 5를 넣으면 이제 여기 5가 되니까 널이 아니니까 얘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없는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널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널러빌리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코틀린 베이직의 마지막인데요. 그 배열, 어레이나 리스트를 코틀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반복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으로 갈게요. 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어레이랑 리스트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건데요. 리스트랑 어레이의 차이는 리스트는 이제 이 두 개 모두 여러 개의 값들을 보관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건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주머니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주머니 안에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선 주로 리스트를 씁니다. 근데
이 주머니에 딱 10개만 들어가. 딱 10개만 들어가는 상황이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레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레이는 사이즈가 고정된 경우에 쓰는 거고, 이 리스트는 사이즈가 좀 자유롭게 변할 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중간 거를 못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주로 리스트를 쓰는 편이고 어레이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배우겠습니다. 코틀린에서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 오브로 선언하는 방식이랑 뮤터블 리스트 오브로 선언하는 방식이 있어요. 위에 거 먼저 쳐볼게요. 스쿨은 리스트 오브, 맥커럴, 그리고 트라우트, 할리붓이라는 세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스쿨이란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세 개의 값이 들어있는 거죠. 이 스쿨이란 거를 보면은 값을 더해주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리스트 그 자체로 이제 선언이 끝난 거예요. 이게 리스트 오브로 선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myList라는 변수를 지었는데요. 뮤터블 리스트 오브를 써서 이제 만든 거예요. 스튜나, 살몬, 잘못했다. 다시 할게요. myList는 뮤터블 리스트 오브, 튜나, 그리고 살몬, 그리고 샤크. 그럼 뮤터블 리스트의 차이점 뭐냐면 이 리스트를 변수점을 하면은 remove나 add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리스트에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트에 있는 특정 값을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 myList를 실행해보면 지금 데이터라는 값이 들어갔고 튜나라는 값이 제거된 거죠. 보면은 살몬, 샤크, 그리고 데이터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스트 변수가 필요한데 이 리스트 변수를 한 번 선언하고 더 이상 수정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리스트 오브를 써서 만들면 되는 거고, 아니야 중간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수정될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 뮤터블 리스트 오브라는 걸 써서 리스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value라는 걸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할당된 값이 한 번 선언된 게 바뀌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리스트가 바뀌는 걸 봤을 때 이 밸류 타입인데 왜 바뀌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myList에 할당한 거는 이 리스트의 이제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머니는 이제 동일한 건데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할당된 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어레이인데요. 어레이는 똑같아요. 어레이 오브를 써서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어레이 오브,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레이를 출력하는 거는 리스트랑 좀 다른데,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 toString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구현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써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일단 나중에 한 번 더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레이를 출력하는 데는 이렇게 java.util.arrays.toString을 써서 출력을 따로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간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선언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 문자열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이랑 정수 타입을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써요. 명확하게 쓰는 게 좀
그 개발할 때 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트형 어레이만 선언할 때는 int array of를 써도 되고, 그리고 어레이들끼리는 이렇게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더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numbers int array of 1, 2, 3 그리고 numbers, 여기가 조금 많이 지루하시죠? 일단 이 베이직은 조금 기초적인 게 들어가요. 뒤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올 거니까 일단 여기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 볼 거예요. foo2라는 변수로 numbers랑 numbers3를 더하면 이 두 개를 출력해 볼게요. 더한 거를.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얘가 어레이니까 어레이스에 toString을 써서 출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이 어레이 뒤에 그대로 이 어레이 뒤가 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어레이의 값을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괄호를 써서 하거든요. println foo2의 다섯 번째, 이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라고 하면은 정확히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3, 4, 5, 6, 이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는 왜 3이 나왔지? 여기는 넘버3에 넘버스를 붙여서 4, 5, 6, 1, 2, 3이 돼서 3이 나온 거예요. 네. 여기 뭐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int 어레이를 선언하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데이터를 쓰는 거는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레이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 각각,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사이즈를 적고 여기 괄호에서 이 it이 이터레이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5번 반복되는 동안 이 it이란 변수가 0, 1, 2, 3, 4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바뀐 값으로 어레이를 세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우시죠? 다시 해볼게요. 어레이스 toString array,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5개의 어레이를 쓴다는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갈 값은 5개니까 처음에 0이 들어와서 0 곱하기 2니까 0, 그리고 1이 돼서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0, 1, 2, 3, 4를 여기다 쭉쭉 대입을 해주고 그에 맞는 요소들을 이제 배열 요소로 갖겠다는 말인데, 이렇게 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많이 쓰는 부분은 이 리스트 오브나 뮤터블 리스트 오브로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 방식이고, 그 외의 방식은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얘네를 그럼 어떻게 출력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10,000개,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10만 개의 데이터를 저희가 반복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루프문인데, 네, 반복문을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은 school array of, 저희가 반복문으로 이제 for문이나 while문을 쓰거든요. 이제 자바나 C를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for문을 쓸 때 코틀린에서는 이제 리스트나 어레이를 쓸 때 이야기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반복문마다 받을 변수를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건 엘리멘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a라고 해도 되고. 네, 엘리멘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in을 씁니다. in 그리고 뒤에 리스트나 어레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엘리멘트랑 값이 여기 있는 어레이 값이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오고 여기 다음 포문의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println element 플러스 한 칸 띄기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샤크란 값이 엘리멘트에 들어와서 이 println이 실행되고, 그 다음 살몬 들어와서 실행되고, 이 민호 들어와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10,000개면은 10,000개의 데이터가 이제 쭉 나오겠죠. 그래서 포문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이게 몇 번째인지 알고 싶을 때도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그 리스트 뒤에 저희가 원래 스쿨 쓰고 여기다 엘리멘트 썼잖아요. 이 스쿨 뒤에 with index라는 걸 쓰면은 코틀린에서는 인덱스를 같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친 다음에 인덱스 콤마를 쓰면은 이 인덱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println item at index is element 이렇게 칠게요. 줄바꿈이거든요. 줄바꿈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아이템, 0번째 아이템이 들어오고 엘리멘트로는 샤크가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제로는 두 번째죠. 첫 번째 인덱스에 살몬,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에 민호,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덱스를 같이 표시하고 싶다? 그럼 with 인덱스를 써서 포문을 돌리시면 되고, 아이템만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포문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포문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을 이용해서 1부터 5까지 값이 i로 차례대로 오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할 때는 down to 5, 4, 3, 2, 1 그리고 두 칸씩 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텝. 그리고 문자열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작성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면 금방 익히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ile문. while문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while문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참일 때까지 이 안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버블이라는 베리어블로 선언했죠. 왜냐하면 버블이란 값이 이제 계속 바뀌고 대입될 거니까. 버블이란 값이 0으로 설정을 하고, 버블이 50보다 작으면 버블에 플러스 이게 뭐냐면 버블에 1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버블 플러스 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되면은 println 버블 찍어 볼게요. 이 버블에 몇이 찍힐까요? 이 버블에는 맨 처음에 0이 들어가죠. 그럼 50보다 작죠. 그러니까 참이에요. 그럼 이게 실행돼요. 그럼 버블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1일 때 또 이 while문으로 돌아와요. 그럼 참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돌아오죠? 50, 버블이 50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얘가 거짓이 돼요. 50이랑 50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버블은 50이 찍힙니다. do while. 이거는 이 while문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을 먼저 보고 실행했다면 얘는 일단 실행하고 조건을 보는 거예요. 다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쳐보기만 할게요. bubbles while 50. 그러면 일단 버블을 혹시 모르니까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
아니다. 50에서 시작하죠. 5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일단 여기서 1이 빼지고 시작돼요. 49니까 바로 얘가 이제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프린트n으로 버블을 찍었을 때 49가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epeat. 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이 안에 있는 숫자만큼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굿. 그래서 10번을 반복해보면 이런 식으로 굿이 10번 찍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에서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요. 반복문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쉬운 걸로 준비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녹화 같은 걸 사실 안 해봤거든요. 이 이전 강의도 되게 오래오래 찍은 건데 이 뭔가를 찍는다는 게 되게 어렵네요.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문제 푸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바구니에 사과, 귤, 배가 들어있다. 리스트라고 할게요. 리스트에 이제 뭐 저희가 이 리스트를 바꿀 거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 오브로 선언하면 됩니다. 리스트 오브에 사과, 그리고 귤, 그리고 배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 포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차례대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fruit하고 in 리스트에 있는 변수를 출력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사과, 귤, 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제 몇 번째 과일이 나와야 되니까 with 인덱스를 쓰는 겁니다. with 인덱스 쓰고 여기에 인덱스를 쓰니까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덱스 번째 과일은 fruit이다. 이렇게 하고 줄바꿈을 넣어주면, 원래 이 프린트L은 줄바꿈인데 이거 레플이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코드로 칠 때는 이 프린트LN을 그냥 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 0번째 과일은 사과다, 1번째 과일은 귤이다, 2번째 과일은 배다.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 플러스 1을 넣어줘야 돼요. 네. 중괄호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 끝냈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저희가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했기 때문에 이 각각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선언하고 연산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스트링은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그리고 조건문 어떻게 쓰는지, 웬절, if절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널인 경우에 어떻게 코틀린에서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리스트는 어떻게 선언하고 반복문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토대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함수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지금은 함수가 없다 보니까 한 줄로 이렇게 쭉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함수를 배우면은 이제 조각조각 좀 분리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오늘 긴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좀 더 잘 준비해서 더 도움될 수 있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